너의 의견 따윈 필요 없어. 자, 세 번째 힘, 마찰력. 마찰력의 특징은 정지한 물체에 마찰력이 없고요. 운동하는 물체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도 힘의 방향과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자, 평면에 나무 토막이 있습니다. 얘를 갖다 내가 오른쪽으로 끌어. 그러면 얘를 방해하는 힘은 어느 쪽으로 작용할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지. 그치? 이 마찰면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 힘의 크기, 힘의 방향은 마찰력 반대로 작용한다는 거 알았고, 이 마찰력의 크기는 어떤 것들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제습이에요. 자, 마찰력의 경우는 정지해 있는 경우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내가 잡아당기는 힘과 마찰력이 같으면 힘의 평형이 일어나. 그런 경우는 마찰력이 힘의 반대 방향으로 같으면 정지 상태가 되고 운동 중이었으면 힘과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방해하는 힘이 생겨요. 자, 그러면 빗면에 나무 토막을 내가 그냥 손 놔버려. 그럼 나무 토막이 어디로 떨어지겠어? 떨어지겠지. 아래로. 그럼 마찰력의 방향은 반대로 작용하겠지. 결론, 마찰력의 방향은 힘과 반힘과 반대 방향이고 이 크기는 무엇하고 관계가 있느냐? 자, 일단 내가 이 의자를 이렇게 끄는 거하고 이 책상을 끄는 거하고 누가 더 무겁게 느껴질까? 책상. 그럼 마찰력은 누가 더 클까? 책상. 일단 마찰력은 물체의 무게가 클수록 크다. 맞을까? 네. 맞아.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크다.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크다. 자, 그리고 어디 면은, 바닥면은 되게 잘 밀리는가 하면 어디 바닥면은 잘 안 밀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잘 밀리는 거는 마찰력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고 잘 안 밀리는 건 마찰력이 큰 거야. 그러면 마찰력의 크기는 무엇하고 관계가 있다고 해야 되지? 바닥. 접촉면의 재질, 거칠기. 응? 접촉면의 거칠기가 거칠수록 크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자, 요거 마찰력의 크기에 관련된 실험이 있어. 무슨 실험을 했냐면 나무판이야. 얘도 나무판이야. 나무판에 물체 무게, 나무 토막 한 개를 내가 끌었을 때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끌었을 때 눈금을 봐요. 자, 그랬더니 용수철 저울이 늘어나는 정도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이 눈금이 5N의 힘을 가리켰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똑같은 나무 토막을 하나 더 얹어. 그리고 얘를 갖다가 내가 끌어. 그럼 이 용수철 저울의 힘의 크기는 5N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커요. 당연히 큰데 얼마만큼 크냐면 그렇지. 비례해서 커져요. 물체가 무거울수록 비례해서 끄는 힘이 커진다는 거야. 그러면 요번에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접촉하는 면적의 크기하고 관계가 있을까?
자, 책같이 직사각형으로 생긴 애를 이렇게 세워서 정중앙을 5N의 힘으로 끌고, 그리고 책 같은 똑같은 물체 무게 갖고 있는 애를 갖고 내가 눕혀서 5N의 힘으로 끌었다. 아니, 자, 얘를 갖다가 10cm를 끌었다. 왜 자꾸 10cm가 나오지? 얘도 10cm를 끌었다. 그러면 힘의 크기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있어? 없어요. 왜 있어? 측면이 넓어지면은 마찰력이 더 강하잖아. 강하게? 차이가 있다야? 있다? 없다? 왜? 느낌적. 자, 근데 느낌적으로 맞았어. 차이가 없다야. 끌었을 때 눈금이 똑같다야.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 무게가 같다면 얘 무게가 누르는 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무게가 누르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얘는 무게가 요 좁은 면적에 실어져서 세게 눌러져. 좁은 면적이긴 하지만 접촉면적이 작아서 마찰력이 줄어들어. 그러나 누르는 힘은 세져서 마찰력이 또 커져. 쌤쌤이야. 자, 근데 얘는 접촉면이 넓어서 마찰력이 커져. 그런데 무게가 분산되잖아. 요 부분에 누르는 힘은 요 부분에 누르는 힘하고 차이가 생긴단 말이야. 누르는 힘이 얘네가 분산되니까 그래서 마찰력은 줄어들어. 쌤쌤이야. 그래서 마찰력은 접촉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결론이야.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무엇하고 관계가 있냐면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크고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고, 자, 거칠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여기에다가 마지막 유리판이야. 유리판에다가 나무 토막을 얘랑 똑같은 거를 갖다가 내가 끌어. 그러면 얘하고 똑같이 10cm 끌었을 때 누가 더 힘들까? 나무하고 유리판하고. 누가 더 힘들까? 나무가 더 힘들겠지. 자, 여기에다가 내가 이번에는 사포, 알아? 나무 이렇게 갈아내는 사포? 사포판에다가 똑같은 나무 토막을 끌어. 10cm 끌을 거야. 자, 그러면 A, B, C. 끌 때 드는 힘의 크기 차이는 누가 가장 많이 들까? 누가 가장 많이 힘이 들까? 사포판이야. 사포. 잘 안 미끄러지는 거란 말이야. 고무판처럼. 마찰력의 크기 누가 제일 커? A, B, C 중에 누가 제일 커? A가 당연히 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래서 니네 운동화 바닥 뭘로 만들어?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줘? 아니야. 고무판을 넣는 이유는 마찰력이 크게 하기 위해서 쉽게 자빠지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고무판은 마찰력을 크게 하는 재질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온 결론,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와 비례하고 거칠기가 거칠수록 크고, 그러나 접촉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다. 요런 거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마찰력의 크기를 나열한 것은 마찰력의 크기 나열한 것 중에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마찰력 밑줄 칠게요. 운동을 방해하는 힘 밑줄.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정지해 있는 물체는 힘과 반대고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자, 내가 얘를 위로 끌었어. 마찰력의 방향은 1번, 2번 어디일까요? 2번입니다. 내가 얘를 갖다가 아래로 끌어당겼어.
마찰력의 방향은 1번, 2번 어디일까요? 1번. 무조건 내가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야. 만약에 이 빗면에다가 나무 토막을 내가 그냥 냅뒀다. 그럼 얘는 밑으로 뚝 떨어지겠지. 힘 안 들였어. 마찰력의 방향은 어디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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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냥 얘를 여기서 손 잡고 있다가 어디로 가나 보자. 손 딱 떼어. 그러면 나무 토막이 아래로 중력에 의해서 가겠지. 마찰력의 방향은 중력과 반대 방향 요거예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음. 정지해 있는 경우에도 마찰력이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야. 정지해 있는 물체. 이때 마찰력보다 작용하는 힘이 커지는 순간 이 물체는 운동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내가 실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힘에 가하고 있는데 지금 정지해. 그렇지. 힘의 방향과, 아니 힘과 마찰력이 같을 때는 힘을 작용해도 정지가 되어 있다. 힘의 평형 상태가 되어 있다. 요거죠. 자, 마찰력이 크게 됐다 중요해. 접촉면이 거칠수록 물체 무게가 클수록 크다. 그 밑에 접촉 면적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마찰력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용해서 운동화 밑바닥을 마찰력을 크게 하는 재질로 만들어 놓는 거야. 접촉면의 거칠기를 거칠게 해서 쉽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마찰력을 크게 할 수 있는 고무 재질로 신발을 만드는 거고, 스케이트 날은 접촉할 때 얘네가, 스케이트 날은 또 다른 개념이야. 또 뭐가 있지? 쉽게 미끄러져야 되는 게 뭐가 있지? 워터 슬라이드. 워터 슬라이드, 우리 왜 미끄럼틀처럼 생긴 건데 여기다 뭐 뿌려줘? 물이 어떻게 해줘? 마찰력을 적게 해줘. 직접 닿는 이 면적을 물이 중간에 채워지면 고체와 고체가 이렇게 마찰하는 것보다는 액체와 고체가 마찰하는 게 훨씬 더 마찰력이 적게 되거든. 그래서 잘 미끄러지라고. 비누하면 저 됐다 좋겠지. 됐다 좋겠지. 기름, 그래. 수영장에 기름 둥둥 뜨면 안 되잖아. 쉽게 미끄러지라고 막 기름 넣고 사람 막 기름칠하고 다니고. 옛날에 햇님 달림 거기에 보면 호랑이가 동아줄 타고 막 올라갈 때 미끄러지라고 뭐 발라? 동아줄에다 참기름 발라놓잖아. 그러니까 호랑이가 타고 올라가다가 썩은 줄.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 참기름 바르는 것도 있어. 참기름 바르면 거기다가 불 붙이면 되는 거야. 응? 두껍기를 책처럼 나가는데. 그런가 보다. 너무 동화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내가 깜빡했나 봐. 자, 여러분은 동화. 자, 우리 마찰력의 이용은 잘 미끄러지게 하는 건 작게 하는 거. 스노우보드의 면을 매끄럽게 만든대. 자전거 체인에 윤활유를 뿌린대. 윤활유가 뭐냐면 윤활. 얘네가 잘 돌아가게끔 기름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창문을 열고 닫기 쉽게 작은 바퀴를 한대. 창문 틀에 보면 요 틀에 이렇게 바퀴가 들어가 있거든? 또로로 또로로. 왜냐하면 고체와 고체가 이렇게 맞닿아서 마찰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게 되면 마찰을 많이 안 하잖아. 마찰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바퀴를 달아서 마찰력을 줄이는 경우고,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에는 계단 미끄럼 방지 테이프, 눈이 올 때 자동차 타이어에 스노우 체인을 건다. 스노우 체인 여기에다가 체인을 걸어. 그러면 울퉁불퉁해지잖아. 울퉁불퉁하면 접촉할 때 마찰력이 커지거든. 땅을 파니까. 이 울퉁불퉁 튀어나온 부분이 눈을 갖다가 탕탕 찍고 가니까 쉽게 미끄러지지 못하게. 그리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자전거 바퀴를 멈추게 한다. 그리고 고무장갑. 고무라는 것 자체는 마찰력이 큰 물질이야. 마찰력을 크게 해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거. 이런 경우 있다. 자, 보충 설명 11번 시야 읽어봐봐.
걸을 때에는 침대를 바닥을 밀는 거니까 반대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머리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표면이 미끄러운 바닥에서 그렇게 평가하려면 표면이 미끄러울수록 마찰력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마찰력이 없으면 걸을 때마다 미끄러질 거야. 자, 내가 바닥을 이렇게 걸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바닥을 밀면서 간대. 근데 만약에 얘가 뭐라고 하지? 카페트야. 그래서 내가 밀면 밀리는 대로 그냥 싹 하면 내가 넘어져 버리잖아. 그치? 얘는 자리에 그대로 버텨줘야 돼. 그래서 내가 걸으면서 바닥을 밀면 바닥에서 마찰력이 작용해서 나를 앞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야. 이거 작용, 반작용도 이렇게 하거든요. 작용, 반작용은 다른 운동의 형태고 이거는 힘의 경우야. 그래서 얘는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 내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원리는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 우리 축구화 바닥 어떻게 생겼어? 뾰족해. 축구화나 등산화나 이제 등산 같은데 왜 바닥이 이렇게 뾰족하게 찡 박혀 있는 거 있거든? 이거 왜 그러냐면 스노우 체인하고 똑같아. 바닥을 콩콩 찍어갖고 미끄러지지 않게. 축구할 때 여기를 아주 그냥 부드럽게 만들어줬어. 잘 미끄러지게. 그러면 애들 다 자빠질 거야. 공 차다가 이렇게 넘어진단 말이야. 잘 넘어지지 않게끔 축구화는 밑에가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축구화 신으면 발 아프니? 유로야? 일반 운동화보다 아프지. 그치? 압력을 이 뾰족한 부분이 버텨줘야 되니까. 자, 그렇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무엇을 보냐면, 자, 부력 볼게요. 부력. 자, 네 번째, 부력. 중학교 1학년은 이 5가지만 배워요. 자기력, 전기력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고요. 아니, 2학년 때 배우고요. 자, 부력은 이 부자가 쓴다란 얘기야. 우리 왜 강가에 부유물이라고 하거든? 막 먼지 같은 거나 아니면 쓰레기들이 막 떠다니거나 아니면 뭐 녹조 같은 게 지나치게 많이 있어. 그럼 이거 부유물 이거 떠갖고서는 제거해주고 막 해주거든? 부자 자체가 붓기가 뭐야? 부었다는 얘기지. 뭔가 붕 뜨는 거. 이게 부자라고 한자 되어 있거든요. 뜨는 힘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자, 어디서 뜨는 힘을 갖게 되냐면 어떠한 물체가 액체나 기체 속에 잠겼을 때 이 물체를 위로 밀어내는 힘. 이 물체를 위로 밀어내는 힘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난 수업할 거야. 빨리 갔다 와. 자, 그럼 일단 우리 부력은 다 알고 있을 거야. 경험했을 거야. 바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맥주병이야. 이 말 들어봤어? 나는 맥주병이야. 뚱뚱하다는 소리야? 물에 가라앉는다니까. 자, 나는 통뼈라서 물에 잘 안 뜨고 자꾸 가라앉아. 근데 우리 왜 생존 수영에서 다 배웠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빠지면 가만히 몸을 띄워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몸을? 힘을 빼고 둥그렇게 말아야 돼? 아니면 펼쳐야 돼? 말아? 근데 펼쳐서. 둥그렇게 말하는 떠올라? 그렇게 배웠는데 세우는 이렇게 말하면 세우등을 하면 넣으는데 힘을 빼고 누워도 넣으려고. 근데 힘을 빼고 누우면 체온이 빠르게 떨어져서 세우등으로 다음에 고개를 들었다 넣었다 하면서 숨쉬는 게. 오, 짱이다. 몸을 펼치면 체온이 빨리 떨어져서 이렇게 둥글게 말아야 된대. 부력을 크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체온 조절을 위해서 몸을 마른대. 자, 부력도 최적화시켜서 하는 잘. 자, 부력이라는 건 액체 속이나 기체 속으로 물체를 넣었을 때 위로 밀어내는 힘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얘도 힘의 크기와 방향을 알아야 하는데
자, 일단 내가 풀장에 들어갔어. 내가 풀장에 들어갔으면 나를 바깥으로 띄어내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둥둥 떠다니는 요 힘이 부력일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지구 내부에서는 나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즉, 부력은 이 물체가 갖는 중력이라는 힘과 같은 방향일까요? 반대 방향일까요? 반대 방향이에요. 이 물체가 갖는 힘의 방향은 중력인 거야. 응? 무게를 갖는다는 얘기는 중력의 크기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래로 힘이 작용했다라면 부력의 크기는 부력의 방향은 위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위로 이렇게 뜨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애들도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헬륨은 어때? 헬륨 풍선은 위로 떠. 자, 공기는 기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지만 얘네가 존재는 해. 근데 여기다가 헬륨 풍선을 딱 불잖아? 그럼 얘는 매우 가벼워. 그러면 얘네들보다 가벼운 얘네가 위로 붕 뜨는 힘을 갖게 되거든? 이 기체보다 얘가 가볍기 때문에 부력을 갖는 거야. 기체 속의 부력은 풍선이 둥 떠오르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액체 속으로의 부력은 물체가 물에 잠겼을 때 위로 뜨는 힘의 효과로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럼 이 부력의 크기는 어떤 것하고 관계가 있냐? 요 크기가 어떨 때 커지냐? 자, 내가 승민이를 여기서 업어준대. 어허, 둥둥. 이게 업어준대. 그러면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어. 근데 수영장 가서 업어줘. 돼, 안 돼?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장 가서 막 누구 업어주고 놀아본 적이 있어, 없어? 우리 작은 아들이 몸무게 73kg란 말이야. 엄마, 앵겨. 며칠 전에, 저번 주인가 지지난주 2주 전에 바닷가 갔단 말이야. 엄마하고 바닷가는 또 되게 잘 뜨는 거 알지? 그치? 소금 때문에. 소금 때문에. 맞아. 밀도 차이도 있어. 소금 때문에 부력이 더 커져서 나를 더 띄워준단 말이야. 얘는 완전 깃털이야. 매달렸니? 여기 있구나. 이거 된단 말이지. 그치? 부력이라는 것의 크기는 뭐냐면, 일단, 많이 잠길수록 커요. 공기 중보다 물속이 커지고요. 완전 퐁당 잠기면 부력의 크기가 더 커져요. 즉, 크기는 물체가 잠긴 부피와 비례해요. 그래서 자, 여기에 용수철 저울로 2N짜리 물체를 여기에 반 담그잖아? 그러면 물체를 여기에다가 반 담그잖아? 그러면 이 용수철의 눈금이 줄어드는데 딱 절반으로 줄진 않아. 한 1.4N으로 줄어. 그런데 만약에 얘를 갖다 내가 퐁당 넣잖아? 그러면 이 용수철의 무게가 더 많이 줄어들어. 예를 들어서 1.2N으로 더 많이 줄어들어.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잠긴 부피와 부력의 크기가 비례해서 감소한다. 즉, 많이 잠길수록 부력의 크기는 크다.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원래 무게에서 가벼워진 무게만큼 얼마? 0.6N이 부력이구나. 얼마? 0.8N이 부력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부력의 크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모양과 크기, 무게가 모두 같은 나무 토막 3개가 있어. A, B, C 부력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누가 가장 클까요? C. 자, 모양과 크기, 질량이 모두 같다면 B하고 C는 부력의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커요. 얘는 요거밖에 부력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잠긴 부피만큼 부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부력을 크게 하려면 최대한 많이 잠기게끔 해줘야 돼. 자, 그리고 부력의 크기는 여기에서는 감소한 양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거 말고 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물을 가득 채워. 가득 채우고 추를 여기다 쏙 집어넣어.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되겠니? 바깥으로 넘쳐나겠지? 넘쳐나잖아? 넘쳐서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이 물의 무게는 무엇하고 같냐면 부력의 크기하고 같아. 얘가 만약에 2N짜리가 1.2N, 1.2N으로 무게가 감소했다면 아마 0.8N의 물이 넘쳐서 나왔을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부력의 크기는 0.8N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 크기 큰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에 들어간 만큼만 넘치는 거죠. 이 물체, 넘치는 양이 부력이야. 자, 그래서 이런 부력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이, 갖고 있는 특성을 구분해 내기도 하거든요. 유레카, 알아? 뭐였지?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금으로 만든 왕관하고 개금? 황철석은요, 아주 옛날에는 황금하고 성질이 비슷해서 눈으로 구분하기 힘들었대요. 완전 정제되지 않은 애들이기 때문에 얘가 금인지 황철석인지 얘가 돌멩인지 금인지 보석인지 헷갈렸단 말이지. 그래서 왕관 하나를 주고 이게 금인지 돌멩인지를 구분해 내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다가 이 과학자가 어떻게 했어? 알몸으로 목욕탕에 딱 들어가는데 물이 막 출렁출렁 넘친단 말이야. 아, 이거구나 해서 옷을 벗고 발견했다. 유레카하고 소리 질렀단 얘기잖아.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질량이 같은 황금하고 황철석 왕관이 있어. 모양도 똑같고 질량도 똑같으면 구분돼야 안 돼? 근데 얘를 갖다가 물에 넣었을 때 부력의 크기를 측정해 보니까 얘가 더 컸어. 그러면 뭐의 차이점일까? 내가 잠깐 실수했어. 질량이 같아. 질량과 모양이 같아. 그러면 이때 얘가 더 많이 넘쳐났다. 무슨 뜻이냐면 담긴 부피가 더 크다라는 소리거든? 부피가 질량은 똑같은데 부피가 더 크다면 뭐를 의미하냐면 밀도가 다르다는 거야. 밀도는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이야. 입자가 갖고 있는 배열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배열은 물질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거든. 사람의 지문처럼. 그래서 부피가 더 큰 얘가 황철석이구나, 밀도가 큰 얘는 금이구나 라고 알아낼 수 있대. 금은 밀도가 큰 물질에 해당이 돼요. 밀도가 큰 물질 중에 하나예요. 자, 밑줄 치고 수업 마무리 할게요. 부력. 위로 밀어 올리는 힘. 방향. 자, 중력과 반대 방향.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중력과 반대 방향. 부력의 크기. 공기 중에서 측정한 용수철의 저울 측정값.